예, 북한과 미국이 뉴욕 회동을 통해 비핵화의 큰 틀의 합의는 이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새벽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합니다. 또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하고 공동 발표문까지 나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조금 전에 나온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고위급 회담이 아주 남북 정상이 두 차례 만난 뒤에 이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함께하는 한반도 시대 예. 맞게 아주 실용주의적인 회담이었다. 이거 3조 6항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지금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일 단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장선거 회담, 예. 또 그리고 체육회담, 예. 적십자 회담 다 이렇게 그 날짜를 잡았다는 점. 14, 18, 22. 그리고 특히 이제 14일 날 장선거 회담. 예. 이것은 뭐냐 이렇게 뭐 이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국방장회담 이 개최를 위한 일종의 장성회담인데 이것은 그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고 나서 이틀 있다가 곧열리기 때문에 그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의 체제 보장 이런 부가 연계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시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상하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시에는 그 개성공단 내에서의 남북 그 이 공동연락사무소 예. 뭐 이런 부분 또 다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겠다. 또는 일부에서는 전부 다 날짜가 다 잡았다 있고 특히 하나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지적하자면은 예. 지금까지 고위급 회담이 정확한 성격 임무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불명확했는데 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이 고위급 회담의 성격은 이 남북 이 정상간의 선언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 데서 가지고 총괄 점검하는 회체다. 이에 대해서 성격 규정이고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석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주요 일정들을 이제 굵직굵직한 일정들을 이제 다 정했고 네네.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문서 교환 방식으로 이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체로 14일, 18일, 22일 예. 그렇게 해서 장성급 회담, 체육회담, 적십자 회담. 6월 10일 이후로 일단은 그것을 뒤로 좀 빼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는 이 세계 회담의 그 내용과 그다음에 그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예. 그러니까 6월 10일 날 만약에 남북 지금 합의된 사안들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 2월 12일 날, 13일 날 만약에 나온다면 예. 장성급 회담에서도 군사회담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또 많아질 수도 있는 남북 차원이긴 합니다만 군사 긴장 해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체육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통일농구대회하고 지금 아시안 게임, 쿠알라룸푸르 아시안 게임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많은 그런 공동 그 선수단 구성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 적십자 회담에서 이제 지금은 현재 그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한 그 이산가족 상봉 한 차례 상봉에 일단 집중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 가닥이 잡히면 네.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도 좀 더 그 상봉의 횟수랄지 상봉의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그것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역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남북 고위급 회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새벽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동 결과를 단독으로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challenge. Make no mistake about it. There remains a great deal of work to do. And we made progress here as well as at the same time made progress in the other venues.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President Trump and I believe Chairman Kim is the kind of leader who can make those kinds of decisions.
자, 이 판문점과 이제 뉴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회담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 또 체제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룬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해 가지고 예. 판문점에서 일종의 어제,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어전, 그리고 또 그 고위과회담, 뉴욕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 좀 더 요약하자면 뉴욕에서는 아마 합의서 문구를 두고 협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한 8분 능선은 다 넘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완전한 비핵화 체제 보장에 대해서 시간표 이것은 아마 이 2년 내 이렇게 두고 좀 더 구체를 보면은 예. 3개월 내 할 것이 있고 6개월 내 할 것이 있고 1년, 2년 내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제 이행의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례로 동시행동의 원칙이라든지 이 부분도 합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조금 지금은 이제 이 폼페이오 이 장관도 밝혔습니다만도 아직까지 조금 논의하는 문제가 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론컨대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갈수록 조금 자신감을 얻는 것까지 괜찮은데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제에 대해서 바구리에 넣을 것을 다 정했는데 또 거기서 좀 더 추가하려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ICBM 이런 것이 좀 더 핵심적이었는데 단거리, 중거리 같은 탄도미사일 이것도 좀 포함시키고 또 그리고 인권 문제라든지 생화학 무기 이것도 자꾸 집어넣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이 북미 간의 이 합의서 이행에 있어서는 동시 행동 원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선후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단계적까지는 좋은데 서로 협의했는데 그 단계 내에서도 또 이 순차성이냐 동지성이냐 이것을 가지고 북미 간에 조금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새 분야에 있어 가지고 순차성 다시 말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걸 이행한다 하면은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체제 보장, 경제 제재 완화하겠다. 예. 북한은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 분야도 동시 행동을 완전해 가지고 동시성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합의를 못 찾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김영철 부위원장 뉴욕에서 이제 만찬도 했고 다음 날 또 회담을 했는데 회담이 당초 마라톤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2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어요. 네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얘기는 한 건가요? 마라톤 회담이 될 것이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에 앞서서 판문점에서 성킴 대사와 그 최선희 부상 간의 회담 이게 사실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문구 조정이랄지 예. 의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그 실무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뭔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북미 간의 큰 틀에서의 합의 예.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직접 그 뉴욕으로 갈 수 있었다. 뉴욕행 티켓을 갖고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김영철의 방미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북미 간에는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욕에서의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또 미국으로 나오게 해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이런 것이 정치적인 의미도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신이랄지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지지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분신이 직접 왔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안정성 또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맞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2시간 20분 동안의 대화. 그 전에 이제 90분 동안의 만찬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면 충분히 그 북미 간에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언급을 했어요. 그 전체적인 그 회담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이런 거죠.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결단이라는 부분은 이제 아마 CVID에 대한 문제랄지 예. 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가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미국 쪽은 이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예.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 뭐 이것에서 아직까지 아까 양무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묘한 부분에서 정리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점에서 그 북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미국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양새를 좀 띠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협상 전술로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최종적인 결론을 아직 유보해 놓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우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역시 뭐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입장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단계적 해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방식인가요? 지금 이제 그 이 북한의 그 이 김계관 제1부상의 2차 담화에 있어가지고 예. 트럼프 방식 운운했죠.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북한의 기대죠. 예. 첫 번째는 그 상방 우려사항, 이건 안보 우려겠죠.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그다음 이제 북한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을 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러한 분야가 트럼프 방식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여기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아마 상방의 안보 우려사항이죠. 이것은 역시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체제 보장.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북한 측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이 군사적 적대적 행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네. 어쨌든 간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외상 예.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또 그리고 폼페이오 이 장관과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가지고 완전한 비핵화. 이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저는 CVID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시켜주고 또 그리고 이런 재확인 상태에서 러시아도 앞으로 이런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더 많은 도움을 달라. 예. 이런 것이 나름대로 메시지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밤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육로로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현지 시간으로 낮 1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 2시쯤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 to tell you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Our Secretary of State has had very good meetings. He's meeting again today.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예, 친서 내용이 기대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회담을 했고요. 네네. 그 결과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이제 내용이 보고가 됐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네. 친서 물론 친서는 그 전에 쓰여진 친서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밤 만남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네. 사실상 뭐 본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전야제 또는 예. 그 전에 세미파이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철 부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예. 사실상 이번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김명철 통전부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또 김명철 통전부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온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부른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는 아마 6월 12일로 거의 오늘 아마 이제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대체로 이제 확정 또는 윤곽이 명확하게 좀 드러날 거다 이런 느낌이고요. 또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큰 틀에서의 논의, 특히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통큰 결단에 의한 일괄 타결, 그리고 한 2년 내에 이것들을 마무리하자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시 그 김영철 통전부장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달되는. 다만 이제 오늘 만남에서의 결과 발표는 크게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날짜를 확인한달지 그런 정도일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6월 12일로 다 넘기는, 그래서 6월 12일에 그날 북미 정상의 만남 속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된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아마 충분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전달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6월 10일 날짜가 이제 변경이 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뭐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미 당국이 판문점, 뉴욕 또 싱가포르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예. 그렇게 보면 이 날짜를 또 넘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그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또 국제사회 주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친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상당 부분 기대를 하는 대목이겠죠. 예. 그러나 뭐 보통 친서라는 것은 좀 덕담, 예. 그리고 또 그 속에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로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은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상보, 예. 또 회담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십 년간의 양측 간의 예. 적대와 불신 이걸 갖다가 해소하고 또 이 새로운 북미 관계 이정표를 마련하자. 예. 이렇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안정 바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예.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 마지막으로 6월 12일 예. 역사적인 정상 만남 기대한다. 예. 이 정도 수준의 진서가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 내용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만족해 할 것이다. 뭐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네. 90% 정도는 만족 수준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0일 정상회담을 이제 희망한다고 한다면서 또 추가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예. 자, 이 앞서 조금 남북 고위급 네. 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중단했었는데요. 네네. 오늘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측 취재진이 북측의 회담 연기 조치에 대해서 네. 한번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치들이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선생들이 앞으로 질문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남 순회상봉도 열리고 판문점 선언도 채택된 이 마당에서 또 이 분위기에서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불신을 저장시키고 또 그런 데서 뭔가 오도할 수 있는 데를 질문하면 앞으로 되질 않겠다고. 어디입니까 소속이? JTBC입니다. 네. JTBC 뭐 서적기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예. 이성건 위원장의 저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성건 위원장이 상당히 거친 언사 또는 아주 치밀한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용장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군인 출신이고 아, 예. 또 김영철 통전부장과
한 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 군에 있을 때부터 김영철 통전부장과 이성건 두 사람은 굉장히 늘 함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성건의 저런 태도는 우리가 뭐 충분히 예상했던 어떻게 보면 본인도 약간 겸양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본인 스스로 맥선더 훈련이랄지 또는 태영호 영사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강하게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냥 뭐 저 정도는 우리가 에피소드나 이런 것으로 넘길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용인 교수님도 좀 무례한 평론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많이 이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성과를 이룬 회담 같아요. 앞으로도 이 고위급 회담을 이제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이제 이성근 조평정위원장이 우리 언론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우리 김용인 교수님께서 잘 설명했는데 네. 이 이성근 이 조평정위원장 군 출신으로서 또 친화력도 상당히 좋은 거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의 반응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대비되는 것이 김영철 통전부장도 군 출신인데 지금 미국에서 언론 대하는 거 또 그리고 지난 올림픽 기간에 이 축구 사절 떠났을 때 이 대하는 거 보면 상당히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렇죠. 그러죠. 지금 이제 이번에 뉴욕에서도 그런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조평동 위원장이 이성근은 상당히 친화력이라는데 근데 이성근 이 조평동 위원장도 시대에 맞는 언론에게 시대에 맞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일종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또 이성근 위원장도 시대에 맞는 좀 더 유연성 이런 것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예. 대해서 양 정상 간에 합의했던 부분 예. 모든 문제를 다 짚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짚은 상태에서 특히 세 개의 회담, 장성거 회담, 또 그리고 체육회담, 체육회담. 또 그리고 적십회담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잡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예. 여기에 대해서 개성 공단에 설치한 데서 합의라고 또 기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한다. 예.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예.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제가 오늘 서두에 예. 말씀드렸지만도 이 고위급 회담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총괄 조정회담이 남북 장학금 회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거의 했죠. 이번에도 네. 이런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네. 총괄 점검 회담이고 정례적으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더 우리가 기대하고 더 좋았을 것 이렇게 좀 여운을 남기는 측면을 봤을 때 예. 날짜까지 잡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날짜는 아무래도 이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상황에 따라서 네네. 추가적으로 고위급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빠른 그렇습니다. 시일 내에. 고위급 예. 회담은 남관계가 성공적으로 막히면 잘 됐을 경우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막히면 뚫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 고위급 회담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분별 회담이 진행이 잘 되면 예. 고위급 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들 한 번씩 관리해 나가면서 예. 또 그것이 이제 북미 관계 흐름과 또 연관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잘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담은 또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김교수 좀 차이가 나는데 예. 고위급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총괄, 이런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총괄 조정, 예. 점검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령 다른 분야별 회담이 열리다 손 치더라도 예. 고위급 회담은 정례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분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고 또 그렇게 많이 만남을 해가지고 예. 어찌 보면은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상 이행뿐만 아니고 더 나은 한반도의 평화 이런 데 보여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례적으로 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